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트럼프 세계를 재편하고 있죠. 진짜 강력한 이기가 되어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 강풍에 지금 제대로 두드려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이 트럼프처럼 강력하게 몰아쳤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났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오셔서 새로운 2기가 시작되면요. 강력하게 몰아쳐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요. CIA 2만 명 직원 모두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 보수주의자야. Great again. 우리 미국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다시 만들겠어. 그런데 이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이 PC주의, 정치적 오름, 이 좌파 이런 거 다 나는 강력하게 거부하겠어. 나에게 불만 있으면 나가도 좋아. 8개월치 월급 주겠어. 선택해. 미국이라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한 재택근무도 없애버렸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일한 만큼 땀의 대가를 받아가라 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세상이 한번 정화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라고 미국 국민들이 꼽고 있는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그 다음 트럼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런 강력한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뉴시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감원 칼바람, CIA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읽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부에서 안착된 이런 공무원들, 그리고 이 정보국에 있는 오염된 사람들 알아서 눈치껏 꺼져달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CIA 신고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기한을 뒀습니다. 9월 30일이 데드라인. 그 이후에는 좌파 성향의 직원은 무조건 당일에 바로 해고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좀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어젠다에 맞추기 위해서 CIA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퇴직 서류는 내일까지 받겠다라고 기한을 정해버렸죠. 트럼프가 한다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당받고 퇴직하겠다. 그런데 계속 이 잔존하는 좌파들은 나중에 이제 9월 30일 이후에 보이는 족족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빨리 목요일까지 그냥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이 CIA 정보국에 뭔가 이게 불순세력이 섞인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 CIA 자체도 조금 많이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국과의 커넥션이 있는 부패한 집단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정부, 그러니까 강력한 트럼프 2기가 들어서서 중국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솎아내겠다 라는 것이고, CIA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구성하겠다 라는 게 총체적인 전략의 상황이다 라는 거죠. 지금 내가 때리는 행정명령에 불만족이면 그냥 네가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취임하고 첫 주에 지금 연방 인력에 대해서 이 몇 가지들의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내리는 이 지시들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뭐냐면 그냥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능력껏.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이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처럼 국정원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의 안보, 완전 기밀사항을 잡는 거고, 사실 국정원이 예전에 마약 사건이라든지 간첩 사건이라든지 이 국가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상황들을 가지는,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좌파 워크,
그러니까 워크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뭐 공산당으로 가는 정보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겨우 몇 억의 매수가 돼가지고 중국에 정보를 넘기고 지금 뭐 깜빵에 가 있고 재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국정원의 우파가 아닌 직원들은요, 명예퇴직을 받거나 해고를 해야 합니다. 홍장원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오염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딱 맞게끔 여기에 진술을 했잖아요. 내란죄의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국헌문란과 폭동이잖아요. 요거에 맞는 진술을 딱딱 맞게 민주당 입맛에 딱딱 맞게 해줬다가 헌법재판에서 거짓을 진술할 수 없으니까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행이죠.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파이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선원, 홍장원 이런 사람들, 이미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된 이후로 일단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그냥 북한에 다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이가 USB에 담아서 또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국정원도 그냥 제 편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2만 명 직원한테 이렇게 내가 불만스러우면 네가 나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 이 말을 한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CIA 신고 대상 1순위가 이재명, 박선원, 홍장원, 그 다음에 곽정근도 있죠. 김병주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한도훈도, 그리고 김상욱, 한지아, 이준석도 친중 세력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독재가 차라리 민주주의보다 낫겠다라고 발언한 하믹병 원장까지,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9월 30일이 데드라인이다 라는 것, 그러면 그렇게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CIA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겠죠. 더욱 강력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CIA 신고가 더 강화된다. 그만큼 CIA에 신고된 축적된 그런 친중의 세력, 친북의 세력들은 매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럼프가요, 미국의 교육부를 해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는 말하면 약속을 지킨다 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5.18 전형, 세월호 전형 이런 것처럼 특혜를 받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세월호, 5.18 전형 이러면 몇 점씩 많이 받고 들어가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10점, 15점 이상 득점하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 붙여놓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거는 공정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에 가는 거야. 이러면서 교육부 자체를 해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딱 보면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에 내걸었던 공약들 있죠. 그걸 하나하나씩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트럼프의 공약을 딱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대선 기간에 만들어진 공약이 아닌 거예요. 이 트럼프는 트럼프 1기 이후에 재선을 생각하고 나라를 재편하겠다라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부정선거가 있어서 내 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완전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것 같아요. 이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경제 트럼프 살만했지,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라는 이슈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이 자리를 잃었던 부분,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정말 트럼프에 대한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가했거든요. 바이든이 퇴임을 앞두고 23분 전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가족들에게 행사하고 백악관에 떠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는 본인에 대한 사면권을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약간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가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트럼프가 엄청 압박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
완전 칼을 갈지 않았을까. 그래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이 행정명령을 때리는 게 급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여러 참모들에게 들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예 근본부터 다다시 흔들어서 다다시 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만큼의 플랜을 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존 레플리크 국가정보국 국장, 여기가 임명이 됐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타겟이 정확하잖아요. 이 중국에 대한 타겟,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꽂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레클리프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완벽히 적국에게 강경한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꿀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위협, 기술 탈취 문제, 사이버 공격, 이런 것에 대해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집중해서 아작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국장으로 임명을 시킨 겁니다. 물론 정치화적인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국가의 위협이 되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대한 위협이다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막 싸우다가도 우리나라의 위협이야? 그러면 둘이서 손 딱 잡고 입법 발의하고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모든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레클리프가 임명이 된 건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멸공바람, 우리나라도 이제 공무원 사상 검증, 반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기관만큼은 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윤석열 2기도 트럼프 2기와 마찬가지로 보수의 재건,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린TV였습니다.